한국 요리의 독특한 특징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하는 매력 중 하나입니다. 김치를 한 번도 맛보지 않았다면 김치의 땅의 영혼을 진정으로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 중에는 체중 감량 효과를 톡톡히 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양권 출신 외국인들은 살 빼러 한국에 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이어트 효과의 중심에는 바로 한식 위주의 식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살 빼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한식으로 매일 폭식을 했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동창회에서 인기 스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인이지만 한국이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캐서린입니다. 평생 살았던 미국보다 대학 공부를 위해 살았던 4년간의 세월이 절 변화하게 했어요. 미국과 전혀 다른 생활 패턴, 음식 문화, 대인관계는 자신감을 잃었던 저를 달라지게 했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살았던 4년이 그리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답니다. 단순히 여행이 아닌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지난 4년간 한국 생활을 들으신다면 아마 왜 한국을 그리워하는지 분명히 공감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몸무게가 무려 40kg나 빠졌다는 점이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국 환경은 그걸 가능하게 하거든요. 우선 이야기를 하기 전 제 몸무게가 왜 그렇게 많이 썼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음식에 대해 제약하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도 초콜릿이나 탄산음료를 비롯한 피자나 햄버거를 먹는 게 일상이죠. 한국에 와 가장 놀랐던 점은 미국에서 먹었던 같은 햄버거 브랜드를 먹어도 미국에 비해 크기가 더 작고 음료도 많이 안 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이 미국과 전혀 달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당연하게 접하는 음식이 탄산음료나 초콜릿, 피자나 햄버거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도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미국인에 비해 한국인들이 유독 마른 체형을 가진 것도 나라 특유의 선호 음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니었어요. 특히 달콤한 도넛 같은 음식들은 언제나 달콤한 유혹을 하며 미국인 대다수가 선호하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저 일주일에 몇 번 먹는 게 전부지만요. 하지만 저 역시 미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만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레 접한 달콤하고 칼로리 높은 음식들로 인해 몸무게는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띄게 체중이 늘었다는 걸 알았지만 달리 방법은 없었습니다. 눈길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달콤한 음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학교나 집 그리고 도심을 다녀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 친구들과 차를 타고 이동해도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은 피자나 햄버거가 전부였습니다. 유독 다른 친구들에 비해 살이 더 잘 찌는 체질 같았어요. 움직임이 필요하다 생각해 어느 날은 학교가 끝나고 집까지 걸어갔죠. 학교 버스를 타지 않고 말입니다. 낮이라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 생각은 달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는 것보다 제가 안전하길 바라셨어요.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에 데려다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실내 운동이 가능한 곳에 등록하고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가지 않았을 무렵 학교에서 제가 운동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할 때 한 번 마주쳤던 같은 반 친구가 소문을 낸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두고 편이 갈라져 장난처럼 내기하기 시작했어요. 살을 빼기 위해 운동한다는 부류와 선수가 되기 위해 역도 같은 운동을 시작했다는 부류였죠. 내기 한 돈을 제 앞에 가져오며 어떤 게 진실이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이를 악물고 살을 빼면 친구들이 알아서 봐줄 거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살은 빠지지 않았어요. 친구들 관심에서 저는 멀어졌지만 저는 운동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존감이 한없이 땅으로 꺼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이라는 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대학을 다른 나라로 진학하기로 했어요. 학생 신분이라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무시당할 일은 없을 거라고 여겼죠. 그렇게 여러 나라를 살펴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시아의 나라였는데 세계 경제대국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꽤 발전된 것 같았거든요. 개발도상국처럼 불편한 나라로 가는 것보다 미국처럼 발전된 도시라면 지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한국 대학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을 때만 해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친구들과 관계가 좋지 못했으니까요. 한국 친구들도 겉모습으로 저를 판단하고 제 노력과 상관없이 게으르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는 걸 미국 친구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 친구들과 지내는 건 즐거웠어요. 항상 저의 의견을 물어보고 제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기억하고 챙겨주는 모습들을 보며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친구들과 맛집을 다니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한국에는 맛있는 곳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주말에 한국 친구들을 만나면 아침 겸 점심으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쇼핑하며 길거리에 있는 상점들을 구경하고요. 그렇게 한 차례 이야기를 하며 걷고 나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앉아서 차를 마시고 한창 또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어느덧 출출함이 느껴지면 또 밥을 먹으러 이동해요. 하지만 차를 마신 곳과는 먼 곳인 경우가 많았어요. 자연스레 또 이야기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저녁은 정말 맛있었어요. 배불리 먹고 나면 마지막 코스는 항상 노래방이었습니다. 탬버린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면 일주일 동안 공부하느라 쌓였던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국인 친구들과 전 스스럼 없이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식사를 같이 하거나 움직이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고등학생이어서 학교 내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 특성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것 같았습니다. 평일에 대학 근처를 보면 고등학생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3, 4, 5 모여서 떡볶이 같은 간식을 먹고 함께 다니는 걸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미국에 비해 건강한 10대 시절을 보낸다고 생각했어요.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이 많아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밥과 반찬은 건강했어요. 튀기거나 고기가 많이 함유된 고칼로리 식품도 아니었죠. 한국 사람들은 밥이 탄수화물로 살이 찌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을 보면 다이어트를 한다고 밥은 반 공기만 먹고 나물로 구성된 반찬을 더 많이 먹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제 몸무게의 반도 안 되는 친구들이 다이어트를 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뺄 살이 어디 있느냐고 절 놀리는 거냐며 우스갯소리로 말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한국인 친구들은 건강을 생각한다면 개인마다 적정 체중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겉에서 볼 때 말랐다고 건강하다는 장담은 할 수 없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전 한국인 친구에게 사과했습니다. 저 역시 겉모습으로 판단한 미국인 친구들과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한국인 친구는 웃으며 한국 사람들은 원래 배부르게 먹어도 건강하고 즐겁게 먹는 걸 선호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대답이 기억에 남아요. 건강하고 즐겁게 먹는다는 생각은 미국에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 역시도 밥은 반 공기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반찬이 워낙 다양해 식사가 끝나고 나면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미국에서 가지고 온 제 옷이 너무 커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늘 똑같이 입던 바지인데 한 주먹이나 들어갈 정도로 허리가 커진 거죠. 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와서 딱히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한국인 친구가 건강하게 먹는다고 말해 한국 사람들이 살찌는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밥의 양을 줄였을 뿐 전 배부르게 끼니마다 먹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는 주말이면 간식부터 식사까지 모두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심지어 기숙사 앞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은 적도 많았어요. 먹는 양을 전혀 줄이지 않았는데 살이 빠지다니 신기했죠. 미국에서는 먹는 양도 조절하고 운동도 했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거든요. 한국인 친구 말대로 건강하게 먹는다는 의미를 차츰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피자나 햄버거, 도넛은 탄수화물 함유량도 많지만 기름에 튀겨져 지방의 함량도 높았어요. 반면 한 끼에 섭취하는 채소는 극소수였죠. 피자나 햄버거, 도넛을 먹을 때 곁들이는 음식도 문제였어요. 탄산음료나 감자튀김 같은 고칼로리 음식을 함께 먹는 게 일상이다 보니 아무리 적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식은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탄수화물이라고 살찌는 주된 요인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의 피자에 감자튀김을 먹는 식사에 비하면 약소했죠. 반찬들은 대부분 채소로 이루어졌어요.
데쳐서 무치는 형식으로 자연 재료의 맛을 고스란히 살렸죠. 한 끼에서 고른 영양소가 섭취되도록 만든 식사로 몇 끼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찔 확률이 낮았어요. 칼로리 자체가 미국 한 끼에 비해 턱없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한식을 먹으며 탄산음료를 먹지 않아요. 당연히 물을 마시죠. 오히려 건강을 생각하고 식사량을 조절했던 미국보다 마음 편히 먹었던 한국 식단으로 건강을 되찾고 뜻하지 않게 다이어트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미국에서 먹던 한 끼와 칼로리 자체가 비교 안 될 정도로 작은 한국. 당연히 살이 빠질 수밖에 없던 거죠. 여기엔 환경의 문제도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친구들과 만나면 많이 먹는 만큼 걷기도 많이 걸었어요. 식당과 식당을 이동하는데 걸어가는 걸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혼자라면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이동하는 건 이야기를 하며 늘 즐거웠죠. 미국에서는 이런 생활을 상상하기 힘들어요. 학교를 다닐 때도 매번 차로 이동하다 보니 제대로 된 움직임을 가지려면 운동하는 곳을 돈 주고 다녀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었죠. 저녁을 배불리 먹은 날은 산책하자는 친구들의 말대로 대학교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속도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4년 대학 생활을 하며 자신감도 많이 되찾았어요. 미국에서 제가 의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자존감이 아주 낮아졌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제 의지가 아닌 미국의 식습관 문화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한국에 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활하며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고 한국인 친구들과 수다도 떨며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한국의 4년 대학 생활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취업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우선 미국으로 돌아와 다시 생각했으면 하셨기에 지나칠 수 없었죠. 그렇게 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해 일상을 보내다가 고등학교 친구에게 연락받았어요. 동창회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동안 한국에 있어서 송송 동창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에서 자존감을 많이 찾아서인지 한 번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속한 식당으로 늦지 않게 출발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걸 봤어요. 낯익은 얼굴도 있었고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았지만 누군지 알 것 같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아는 척하는 게 어색했던 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리곤 친구들을 보며 눈인사를 나누었죠. 이상하게 친구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었지만 저에게 오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친구들을 보며 마음이 상할 찰나 제가 운동을 다닐 때 다이어트가 아닌 격도를 하러 간다고 내기를 했던 친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지만 또 어떤 농담으로 제 마음을 상하게 할지 모르니까요. 다가왔던 그 친구는 정중하게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이 식당에 있는데 친구들이 오면 함께 앉는 자리가 부족할 것 같다고요. 그 친구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하러 저에게 온 거였죠. 한 번도 저에겐 이렇게 정중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절 몰라보니 저에게 이렇게 정중해지는 그 친구가 우스웠습니다. 전 그 친구 눈을 바라보며 싫은데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곤란한 듯 기분 나쁘게 했다면 죄송하다고 오히려 사과했습니다. 전 웃음이 났어요. 피식 웃으며 그 친구를 쳐다봤죠. 친구는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 절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LI가 역도 배우러 운동 다닌다고 말했던 그 캐서린이라고. 제 말에 그 친구는 안 그래도 컸던 눈이 더 커졌어요. 정말? 이라고 저에게 10번도 넘게 물었거든요. 옆에 있던 친구가 어느새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 변한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지난 4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궁금해했죠. 한국에서 살도 빠졌지만 꾸미는 걸 좋아하는 한국인 친구 덕분에 저는 스스로를 꾸미는 법도 배웠거든요. 눈이 큰 편은 아닌데 오뚝한 콧날이 예쁘다는 표현을 한국 친구들이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장점을 살리고 눈도 또렷하게 보일 수 있는 화장법을 한국에서 배웠죠. 그런 절 보고 친구들은 화장하는 방법이나 다이어트 방법을 공유하자며 시선이 집중되었답니다. 그 전까지 저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였어요. 대부분 저를 두고 내기를 했던 그 친구가 중심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 달라졌답니다. 동창회에 모인 친구들은 제가 4년 동안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듣고 싶어 했어요.
제 달라진 모습에 서로 옆자리에 앉겠다고 다투기도 했죠. 고등학교 때 한 번도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던 제가 동창회가 끝날 땐 데이트 신청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트하진 않을 거예요. 원래의 절 사랑했던 한국 친구들과 다르게 변화된 제 겉모습에 궁금해할 뿐이라는 걸 잘 알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저를 두고 내기를 했던 고등학교 친구들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들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평가로 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이에요. 한국의 음식을 먹고 한국인 친구들과 지냈던 4년 동안 전 마음이 탄탄하게 성장했답니다. 대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에서 머문 4년 동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미국 여성 캐서린 MC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며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식습관은 미국의 패스트푸드 문화와 달리 건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식을 통해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데요. 미국 여성 캐서린 MI 또한 한식을 꾸준히 먹은 결과 건강한 몸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의 도움도 있었는데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바라봐준 친구들 덕분에 그녀는 더 많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에 한 번씩 가면 많이 걷게 되긴 함. 차 타는 대신 계속 움직이니까